안녕하세요. 일마일입니다. 2026년 새로운 프로젝트인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41차,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레버리지 9주차, TCL 14주차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개별주와 커버드콜 월배당주를 제외한 장기 투자 계좌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1주, 매주 1주, 만원 투자, 소수점 투자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식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오늘은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대출과 투자, 그리고 진짜 레버리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대출받아서 주식에 투자하라고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출을 이용한 투자는 당연히 위험합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이자는 계속 내야 하고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대출 만기가 돌아왔을 때 연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 ETF에 투자한다면 변동성은 훨씬 커집니다. 오늘 영상은 대출 투자를 권하는 영상이 아니라 레버리지라는 것을 이런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방법을 여러분과 이야기해보는 영상입니다. 우리는 집을 살 때 대출 받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내 돈이 10억 원 없다고 해서 돈 모아서 10억 원이 되면 집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돈 5억 원이 있고 은행에서 5억 원을 빌릴 수 있다면 5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10억 원짜리 집을 매수합니다. 이것이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할 때 모든 자금을 자기 돈으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자금을 대출받기도 하고 시설 자금을 빌리기도 하고 은행의 신용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조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식으로 넘어오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식은 무조건 여유자금으로 해야 한다. 대출받아서 주식하면 망한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특히 아무런 계획 없이 대출받아서 급등주에 몰빵하거나 세배 레버리지 ETF에 한 번에 투자한다면 저 역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대출 자체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대출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일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1억 원을 연 5% 금리로 빌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금을 매달 갚는 대출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이자를 납부하고 원금은 만기에 상환하는 구조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연 5%니까 1억 원에 5%. 1년에 내야 하는 이자는 단순 계산으로 500만 원입니다. 한 달 평균으로 나누면 약 41만 7천 원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저는 1억 원을 전부 QLD에 투자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1억 원 중 절반인 5천만 원을 먼저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에 배치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JPQ 2,500만 원, QQQI 2,500만 원, 총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단순화하기 위해 두 ETF에서 합산해서 연 10% 수준의 분배금을 받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5천만 원의 10%니까 연간 약 500만 원입니다. 재미있는 숫자가 만들어집니다. 대출이자도 연 500만 원, 커버드콜 ETF의 예상 분배금도 연 500만 원 수준. 현금 흐름만 놓고 보면 커버드콜 ETF에서 발생하는 분배금으로 대출이자를 상당 부분 충당하는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는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ETF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분배금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QQQI와 JPQ의 분배율 역시 계속 10%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500만 원 배당이 나오니까 500만 원 이자는 공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이 영상의 취지와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나머지 5천만 원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제가 장기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QLD를 중심으로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천만 원을 첫날 전부 QLD에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금액은 먼저 투자하고 나머지는 매일 또는 매주 분할해서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방식입니다. 시간을 나누고 매수 시점을 나누고 수량을 나누는 겁니다. 반대로 나머지 5천만 원까지 커버드콜 ETF를 중심으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본 차익보다는 현금 흐름에 더 무게를 둔 포트폴리오가 되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대출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나만으로 투자 방법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 금리가 얼마인지, 어떤 방식으로 상환하는지, 투자 자산의 변동성이 얼마나 되는지, 현금 흐름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 내가 그 이자를 계속 감당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전략을 생각한다면 대출의 상황 우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빌렸는데 매달 원금까지 빠르게 갚아야 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현금이 빠져나갑니다. 반면 일정 기간 이자만 납부할 수 있는 구조라면 현금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억 원, 연 5%라면 월 평균 이자 약 41만 7천 원. 이 금액을 감당하면서 투자 자금 1억 원을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레버리지의 의미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커집니다. 그래서 대출을 이용한 투자는 상승장에서 수익을 확대시키는 장치인 동시에 하락장에서 손실을 확대시키는 장치입니다. 이것이 레버리지의 본질입니다. 오늘 영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출 투자를 권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레버리지라는 도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하루하루 꾸준히 투자하겠습니다. 한 번에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 매일 한 걸음씩 가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마일이었습니다.